지난 당대표 선거 때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 잘 조성해서 진짜 당대표가 됐으면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될 게 없는 상황. 이재명 정부 5년이 진짜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을 이동영이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개판을 쳐놓고 이제 와서 뭐 김민석이 당대표가 확정이라는 둥, 에? 이따위 소리를 하면 그걸 누가 곱게 보겠습니까? 양심도 없는 놈들이지.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김민석 총리가 여론조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론조사를 하겠다, 여론조사에 김민석 총리 이름을 올리겠다, 뭐 이렇게 때를 쓰는, 뭐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러는 건지 도대체. 아니 본인이 싫다는데 그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아무튼 뭐 김어준은 끝까지 해보겠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를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바람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잠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서 김민석 총리는 이제 당대표가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확정. 그 관련된 영상, 뉴스 영상을 잠깐 보시고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했던 김민석 새천년 민주당 후보, 20여 년 뒤 국정이인자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차 저 별 생각이 없고 또 제가 꼭 출마해야만 될 상황도 없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고,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없다고 강조한 김 총리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도 내가 서울시장에 나와야 할 상황은 없을 것 같다며 나 말고도 경쟁력 있는 후보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빼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다 보니 김 총리가 서울시장이 아닌 민주당 대표에 도전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김 총리는 출마 문제를 떠나 당인으로서 당의 모습과 시대적 방향을 늘 생각한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다른 화두로 리더십 문제를 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집권 여당이 갖춰야 할 새로운 풍모와 숙조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이제 총리실에서 여론조사에서 총리 이름 빼달라고 이제 공문을 보냈다라는 소식은 뭐 뉴스는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텐데, 박정우의 한판 승부라는 이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김민석 총리가 본인 입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빼달라고. 내 이름 빼라. 그리고 서울시장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명백하게 얘기를 했죠. 서울시장 출마할 일이 없다.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지금 정원호 후보가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SNS 칭찬 이후에 정원호 후보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오세훈하고 한번 자웅을 겨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가 나와야 될 뭐 이런 형국도 아니고,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누차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끝까지 넣겠다라고 때를 쓰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김어준이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치적 의도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김민석 당대표 출마를 막기 위한 거.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지, 아무리 따져봐도. 김민석이 당대표로 나오면 정청래 연임은커녕 누가 나와도 안 돼요. 그냥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뭐냐? 당대표를 정청래가 연임할 수 있는 방법은 김민석이 당대표를 못 나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럼 그건 뭐 서울시장 나가게 분위기를 바람을 잡는 거죠.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야 그렇게 총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에 이름 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굳이 넣는 이유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김민석 총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선을 딱 그어요. 날카롭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애둘러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새로운 어떤 리더십 이런 게 이제 필요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뭐 민주당의 리더십이 좀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면서 본인도 어쨌건 당인으로서 당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 그래서 한번 토론도 한번 해보자,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김민석 총리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당대표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김민석 총리가 보기에는 당대표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좀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그냥 그 당대표 출마 선언이라고 보면 돼요. 그 확정입니다. 저 인터뷰를 제가 좀 뒤늦게 발견을 했는데, 저 인터뷰, 박지용의 한판 승부에서 김민석 총리가 한 발언을 이렇게 보면은, 그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보면은, 저거는 당대표 출마 선언이라고 보는 게 맞다. 당대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언급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나오는 것이 이제 확실해지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버들이 헛소리하는 문제, 김어준 헛소리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동영도 이제 말 바꾸기 하고 있어요. 이동영이 한 얘기도 한번 잠깐 들어보고 가시죠. 당대표 문제 관련해서. 아직도 뭐 김민석한테 자꾸 서울시장 출마를 물어보던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본인도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그랬잖아. 확정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80% 마음은 당대표에 가 있다. 다음 당대표가 총선 공천을 하니까. 공천권을 쥡니다.
그리고 이번 당대표, 그러니까 다음 당대표는 그 반쪽짜리가 아니에요. 2년 꽉 채운 당대표입니다. 그럼 할만하지. 그래서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동영의 또 이동영 평론이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청래 뭐 연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니 이번에는 김민석이 또 확정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빨리 이제 갈아타야죠, 그죠? 계속 정청래 붙들고 앉아 있다가는 이동영도 이제 더 이상 명팔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갈아타 김민석으로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동영의 처세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다 정리되잖아요, 여러분. 다 정리되는 거고. 저는 이동영이는 짜증나는 게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차기 당대표가 그렇게 중요한 거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차기 당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행사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대권으로 가는 이제 급행열차에 티켓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선거가 차기 당대표 선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어쨌건 당대표 선거가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를 하는 사람이 연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당대표 선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본인이 고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뭐 이제 뒤늦게 좀 청기 누설을 하면은 뭐 박찬대 의원이 이제 본인 입으로는 얘기를 못했고 제가 하여튼 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뭐 그 직통으로 들은 얘기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박찬대 의원은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당대표 선거를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본인이 끝까지 고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계속 나가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박찬대 의원한테. 박찬대 의원이 이제 뭐 두 가지 이유에서 출마를 고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정청래하고 뭐 관계 문제. 정청래하고 어쨌건 뭐 친구 사이여서, 이거 친구 사이에 좀 의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고민이 있었고, 이건 좀 유치한 거죠. 정치를 뭐 어떤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대의를 보고 해야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나가서 이제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당대표 선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찬대 의원은 이제 끝까지 고심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강하게 요청을 해서 결국은 결심을 한 거예요, 박찬대 의원이. 어찌 보면 뭐 등 떠밀려 나온 겁니다. 등 떠밀려서 출마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마도 늦었고 본인 의지로 출마를 안 한 것이다 보니까 좀 계획이 없었어요. 선거에 대한 이제 어떤 전략이랄지 전술이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숙고해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당대표 출마를 하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정청래의 명팔이 그다음에 김어준의 갈라치기 프레임을 깨지를 못했어요. 박찬대 의원이. 근데 정청래가 당선되는데 일조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동영 아닙니까? 이동영이 일조를 한 거잖아요. 뭐 갈라치기가 어떠니 하바리 유튜버가 어떠니 하면서 뭐 박찬대가 돼도 좋고 정청래가 돼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정청래가 친명인 줄 알고 찍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거기에 일조한 게 뭐 김어준이야 대놓고 그렇게 했고 이동영도 거의 뭐 정청래 이중대처럼 당시에 방송을 했잖아.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지난 당대표 선거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박찬대 의원이 누차 고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 떠밀어가지고 출마를 시켰는데 명팔이 하는 이동영이가 박찬대 의원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거기다 초를 치면 됩니까? 그리고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당대표가 된 사람이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 연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형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고민이 있는 거잖아. 정청래도 뭐 노골적으로 연임을 하려고 장난질을 치고 있고 또 지방선거 공천을 이번 당대표가 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또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동영이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차기 당대표가 중요한 걸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어떻게 정청래를 미냐고 뭐 대놓고 민 건 아니지만 정청래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었잖아. 그럼 만약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정치의 만약은 없지만 역사의 만약은 없지만은 박찬대 의원이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지금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라면 연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고 그죠? 지금 뭐 큰 문제가 없었겠죠. 당정대가 뭐 원팀이 돼가지고 잘 굴러가고 있겠지.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박찬대 당대표 이게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시작부터 아주 순조롭게 순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것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목격하고 있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에 이런 엇박자도 우리가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켜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다음에 연임을 했으면 김민석 총리는 그냥 총리하면 돼요. 김민석 총리는 그냥 총리하고 박찬대 당대표가 연임하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야. 아니 그럼 걱정할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어쨌건 간에 지금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것도 궁여지책인 거예요. 궁여지책. 정청래를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김민석 총리를 또 끌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 그럼 당장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총리는 또 누가 하지?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벌써. 총리는 또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 잘 조성해서 진짜 당대표가 됐으면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될 게 없는 상황. 이재명 정부 5년이 진짜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을 이동영이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개판을 쳐놓고 이제 와서 뭐 김민석이 당대표가 확정이라는 둥
다음 차기 당대표가 총선 공천을 하니까 중요하다는 둥 이따위 소리를 하면 그걸 누가 곱게 보겠습니까? 양심도 없는 놈들이지. 얘네들 본인들 이게 잘 보세요. 이동영이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저따위 짓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정청래하고의 인간관계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청래하고 이동영이 또 정청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 그 사람이 인지상정이에요. 내가 받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정청래한테 그거 정청래가 막상 당대표를 출마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친명이라고 그래도 박찬대보다는 정청래가 더 가까운데 팔이 안으로 굳게 돼버리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이동영이 정청래 눈치 보느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거예요. 지난번 명팔이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저런 짓을 하게 된다는 거야. 지금 유튜버들 보면 그 정치인들하고 어떤 형태로건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적 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그 정치인들하고 서로 친목질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유튜버들이 영향력이 크잖아요. 이제는 김어준만 뭐 영향력이 큰 게 아니라 지금 유튜버들 영향력이 커요. 특히 당내 정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내 정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버들하고 알게 모르게 잘 지내려고 그래요. 의원들이. 뭐 유튜버들하고 가깝게 지내면 막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잖아. 본인들이 도움이 되거든. 특히 뭐 당내 경선할 때는 큰 도움이 돼요. 또 유튜버들은 의원들하고 또 가깝게 지내면은 그게 또 이제 뭐 본인의 어떤 인지도나 정치력을 쌓는데 시청률을 높이는데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원유착 비슷하게 유튜버들하고 정치인들하고 유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이끌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은근히 이제 자기랑 친한 정치인들은 까지를 않는다든지 밀어준다든지 이런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김어준이나 이동영이 그 상식에 맞지 않는 저런 평론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김어준이야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거의 뭐 친문 스피커지 민주당의 스피커가 아니에요 김어준이. 그 이동영도 이재명의 무슨 스피커를 자처는 하고 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보다 이동영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본인하고 친분 있는 정치인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언론이 공정하고 균형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것도 일종의 정원유착 아닙니까? 정원유착의 또 다른 형태인 거지.